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초대 노동당 위원장이었으며 초대 최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초대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었던 김두봉의 불쌍한 인생과 그 말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봉은 북한에서 초대 책임자라는 감투를 3개씩이나 달고 있었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김일성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김일성의 눈치만 보며 살다가 농사꾼으로 추방이 되어 가서 불쌍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김일성과 손을 잡았던 남조선 정치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북한의 부수상을 지냈던 홍명희 선생이 고중 오래 살았고 사후에도 애국 열사령에 묻혔으니 괜찮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나 그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김일성에게 잃었습니다. 김일성은 와이프 김성애가 있었지만 김성애의 비서로 일하던 홍명희 선생의 딸에게 정을 품게 됩니다. 나라의 법을 일부 일처제로 제정한 김일성이지만 최고 통치자인 자신만큼은 예외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기회를 만들어 홍명희 선생의 딸과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동침을 했겠습니까? 처녀였던 홍명희 선생의 딸이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너무도 부끄러워서 공개적으로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히 출산을 하는데 그러다가 아기와 함께 둘 다 죽습니다. 딸의 죽음의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참고 살자니 홍 선생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도 아무 힘이 없는 허수아비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주인공은 김두봉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홍명희 선생에 대하여 잠깐 나왔습니다. 경상도 출신이었던 김두봉은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8.15 해방 후 남쪽이 아닌 북한으로 귀국합니다.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연안파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에 귀국한 김두봉은 거기에서 조선신민당을 창건하고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46년 8월에 소련의 지원 속에 김일성의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과 합당하여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었습니다. 김두봉은 북조선의 초대 노동당 위원장이 되고 김일성은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는가? 1945년 10월 10일에 김일성이 조선공산당을 창건하고 총비서가 되었으며 1948년에 조선공산당을 조선노동당으로 개편하고 총위원장이 되었다라고 왜곡합니다. 북한 노동당의 초대 위원장이 김두봉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북한에 아마 매우 드물 것입니다. 영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북한은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 말하면 김씨의 역사 만들기에 도전한 정치범이 되니까요. 김일성은 소련의 지지 속에 하루빨리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194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 사이에 국내의 공산주의 운동의 거물들과 모여서 북조선 공산당을 창건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나 오기섭을 비롯한 여러 거물들이 완강하게 반대해 나섭니다. 그들은 박헌영이 이미 재건한 조선공산당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많은 공산운동권 거물들이 박헌영을 내세우고 추종하였습니다. 김일성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박헌영의 추종 세력들의 주장대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서게 됩니다. 그것도 책임비서는 김일성이 아니라 김용범이라는 사람이 선출됩니다. 김용범은 해방이 되기 전, 즉 일제식민지 시기에 오랫동안 평남도 지역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였고 또 평남도 공산당 대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박정애라는 유명한 여성 정치인인데 김일성의 쿠데타를 사전에 막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쿠데타 내용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45년 10월 13일에 창건된 것이 북조선 공산당이 아니고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는 사실과 그 초대 책임 비서가 김일성이 아니고 김용범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북한에는 많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김씨들이 역사를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1945년 10월 10일에 조선공산당을 창건하고 총비서가 되었다고 역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날을 김일성이 당을 창건한 날이라고 공휴일로 제정하였습니다. 북한은 사실을 안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죄 아닌 죄 때문에 정치범 감옥에 가 계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에 더욱 충성하였고 그 결과 두 달 후인 1945년 12월에 소련의 지지 속에 북조선 분국 제3차 학대 회의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책임 비서가 됩니다. 김용범의 자리를 뺏어낸 김일성은 다음 해에 김두봉의 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어내고 부위원장이 됩니다. 나이로 보나 혁명 연한으로 보나 김일성은 김두봉에게 잽이 안 되었습니다. 김두봉은 김일성보다 나이도 23살이나 위였고 혁명운동 연한도 그만큼 길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대중의 지지도도 김일성이 김두봉에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노동당 위원장 자리를 김일성이 차지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김일성은 소련에 변함없이 충성하면서 세력을 더욱더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48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고 내각 수상이 되면서 북조선 노동당을 조선노동당으로 개편하고 위원장 자리도 꿰찹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겸 북조선노동당 부위원장으로서 북한 실세였던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겸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서 더욱 강력한 실세, 그 누구도 부인 못하는 1인자가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책임비서 자리를 김용범에게서 빼앗아냈던 것처럼 조선노동당 위원장 자리를 김두봉에게서 빼앗아내고 그에게는 아무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자리인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줍니다. 김두봉이 얼마나 힘이 없는 정치인이었으면 북조선 노동당 위원장 시절에 자기 수하에 있던 부위원장인 김일성의 이름으로 설립된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장이 되었겠습니까? 김일성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많았던 김두봉은 아들뻘인 김일성에게 꼼짝 못하고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분했고 그것은 반감으로 강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김두봉은 북한 내 여러 정치 거물들과 뜻을 합하여 김일성의 독재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195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눈치가 굉장히 빨랐던 김두봉은 자신들의 행동이 소련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찍이 발을 빼버립니다. 발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를 대비해서 살기 위하여 자신들이 세웠던 계획에 대하여 김일성에게 일러 바치기까지 합니다. 즉 자기와 뜻을 함께했던 동지들을 김일성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김두봉과 뜻을 합쳤던 동지들은 모두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로 처형이 되거나 정치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김두봉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해임시키는 정도로 처리했지만 그 다음 해에는 당 대련에서 출당시키고 농촌으로 추방을 보냅니다. 북한의 초대 노동당 위원장이었고 초대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초대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었던 김두봉은 추방지에서 3년 만에 병사합니다. 김두봉은 어떻게 하나 살아남기 위하여 동지들을 제물로 바쳤지만 그 말로는 끝내 비참해졌습니다. 저는 김두봉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최고의 성의를 다하였지만 삶은 소 대가리라는 욕밖에 차려진 것이 없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